갤러리 유진목공소의 8월 기획전 미술 비전공자의 미술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전시는 올해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데요. 전시 오프닝 전날 작품 설치하는 장면이랑 오프닝 리셉션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미술은 다른 전문 분야에 비해서 업계 바깥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미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쉽고, 그리고 자기 생계하고 무관하게 자기 옆에 곁에 두기 되게 쉬운 타 분야의 전문 분야죠. 미술 평론가인 제가 이게 상대하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미술 전공자 그룹이에요. 뭐 미술 작가, 미술 기획자, 뭐 미술 매체 관계자, 혹은 뭐 미대생들과 만나죠. 잊을만 하면 미술 창작의 뜻을 품고 있는 일면이 전혀 없는 미술 비전공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카톡이나 이메일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묻는 질문들이에요. 미술 비전공자들의 작업이 하나로 딱 요약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제가 미술판에서 흔히 접하는 종류의 미술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개는 미술 창작에 대해서 굉장히 때묻지 않은 선망하고 열정이 뒤섞여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미술 창작을 자기 치유나 자기 존재감하고 연관짓는 그 창작 태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저는 미술 전공자 그룹 가운데 미술에 대한 열정이 좀 시들시들해진 사람을 지금 워낙에 많이 만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미술계 내부에만 머물다 보면 미술계 바깥에서 미술 창작의 뜻을 품고 있는 비전공자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올해 4월 달에는 미술 비전공자인 어떤 학생으로부터 미술 창작의 기본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유튜브로 한번 다룬 적도 있었었죠. 우리 전시 미술 비전공자의 미술에 초대된 작가는 총 3명입니다. 먼저 이제 김동형. 김동형은 방송으로 먼저 알려진 작가죠. 저랑 김동형 씨는 처음 만난 장소가 2013년도 겨울에 어떤 그 방송을 촬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해 가을 10월 달에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최초의 그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지원자를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방송 자체는 2014년도 3월 달에 방송이 나갔고요. 당시 최종 그 선발된 도전자 15명 가운데 딱 3명만이 미술 비전공자였고, 김동영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방송 클립이 짧게 나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요. 주위에 만류를 불구하고 나왔는데 좀 압박이 오죠. 그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걱정돼요, 사실. 저는 테이프 작업을 하면서 공간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반정 선생님이 공간적인 시각으로 저를 봐주셨더라고요. 김동현 씨는 우리가 인터뷰에서 만났어요, 그죠? 네. 공간 자체를 완전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공간에서 작품을 놓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아예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일련의 플레이를 봤는데요. 그래서 제 구역에 있는 그림자들을 따고 제가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약간 뭐 세워둔다든가 이렇게 구비를 해두고 또 그 그림자를 따고, 시각적으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김동영 작업의 그 비중이 가장 큰 거는 비디오 아트인데, 비디오 아트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항상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반복이에요. 처음 나오는 작업, 위대하거나 빌어먹거나, 가운데는 9개 독립된 그 채널이 어떤 동일한 움직임을 갖다 계속 반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비홀드라는 작업에서는 웬 남자가 김동영 씨인데요. 옥상에 올라가서 뒷모습으로 해가 떨어질 때까지 깃발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장면이 나오고 77년 4월 21일 봄 소풍 영락기도원에서 광분이와 함께 라는 좀 긴 제목의 영상 작업에서는 70년대 후반 교복 차림의 여학생 두 명의 어떤 기념사진이 있는데 이 기념사진을 스캔하고 출력하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 형상 자체가 이게 점점 이게 사라지는, 그래서 추상으로 바뀌는 그런 영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무언가 결말이 있어야 될 법한 그런 영상 작업에 그냥 공백만을 남기거든요. 저는 이런 무모한 반복 패턴 혹은 선명한 스토리가 결여된 이런 공백을 만드는 것이 김동영이 어떤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윤종현이죠. 윤종현은 11년째 전업 몫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갤러리 유일목공소의 개관전 때 개인전을 연 작가죠. 전작보다 전적으로 주관적 감정이 좀 녹아있는 그런 형상회화를 많이 냈어요, 이번에. 그리고 목공 신작도 냈는데 목공 신작 역시 개인전 때 냈던 거를 좀 능가하는 그런 작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텅 빈 어떤 골격 지지대랑 가파른 아주 나선형 계단을 결합시킨 그런 작업이어서 어떤 불안감하고 안정감이 같이 공존하는 목조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재즈밀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즈밀 예명이죠. 이 사람은 학부 때 사회학을 전공했고 올해 그 개업을 한 변호사 배민신입니다. 이 배민신 혹은 재즈민의 물레동 전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게 벌써 세 번째 개인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시장 벽면에 A4 용지로 여행, 사람, 자연, 친구, 동물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붙였더라고요. 이 주제는 굉장히 평범한 키워드죠. 그래서 보통 전업 작가들이 이런 키워드를 써서 자기 작업을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때묻지 않은 어떤 동심이 느껴졌고요. 이 사람 주로 초상화를 많이 그리는데 초상화의 또 얼굴빛은 또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모델의 객관적인 외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작가의 주관으로 풀어낸 그 상대방 모델의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하고 있는 얼굴이 등장을 하죠. 연두색 낯빛에 얼굴, 뭐 파란 콧잔 등을 갖고 있는 여자라거나 녹색 이마와 주황색 뺨을 갖고 빨간 코를 달고 있는 남자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모델하고의 관계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집중으로 봤을 때 재즈민은 관계미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재즈민 작업이 어떤지를 좀 구상하다 정말로 우연히 제 블로그를 뒤져보다가 옛날 영화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 포스터에 영어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The greatest art form is friendship. 그러니까 번역하면 최상의 예술 정식은 우정이다. 이 말이 재즈민의 작업하고 가장 연관성이 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갤러리 유진목공소는 작년 개관전 때 목수 윤종현의 전시로 문을 열었죠. 그러니까 문을 열 때부터 미술 비전공자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 비전공자의 미술이라는 이번 전시의 타이틀은 이번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연속해서 기획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전시 부대 행사가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이번 전시에 대한 좌담을 엽니다. 그 날짜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인데 아무나 참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초대 작가 3명, 그리고 기획자인 저, 그리고 여기 매니저, 총 5명 외에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미술 비전공자의 미술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참가하십시오.